여러분, 혹시 삼성이 지금 베트남에서 완전히 짐을 싸고 있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한때 그 나라 경제를 먹여 살리는 구세주이자 국가 성장의 핵심 엔진이라 믿었던 삼성이 지금 조용하지만 아주 신속하게 발길을 돌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똑똑히 보셔야 합니다. 지금 이게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단순히 공장 하나가 옮겨가는 문제가 아닙니다. 지난 15년간 삼성이 베트남에 베풀었던 호의를 권리로 착각한 그들의 오만함이 불러온 참혹한 비극의 시장입니다. 현장의 실상은 상상 이상으로 냉혹합니다. 한때 삼성 로고가 박힌 작업복을 입고 활기차게 도로를 가득 메웠던 수십만 대의 오토바이 행렬은 이제 온데간데 없고 텅 빈 공장 부지에는 차가운 먼지만 날리고 있습니다. 공단 주변의 상가들은 권리금은커녕 월세조차 내지 못해 문을 닫은 지 오래이며 불 꺼진 유령 도시에는 적막함만이 가득합니다.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 대규모 철수 작전은 그동안 쌓아온 신뢰가 얼마나 처참하게 무너졌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입니다. 삼성이 그곳에 처음 발을 들였을 때만 해도 그들은 삼성을 거의 신처럼 모셨습니다. 하지만 경제가 조금 살아나자 그들의 태도는 180도 변했습니다. 도움을 주었던 파트너의 등 뒤에 칼을 꽂는 배신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현지 정부의 오만한 정책과 노골적인 기술 강탈 시도가 결국 삼성이라는 거인을 움직이게 만든 겁니다. 이들은 국가 전체 수출의 20%를 담당하던 삼성의 위력을 너무나 과소평가했습니다. 삼성이 떠나면 다른 글로벌 기업이 그 자리를 메워줄 것이라는 안일한 생각으로 삼성의 숨통을 조이고 무리한 세금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삼성의 결단은 칼날처럼 냉혹했습니다. 현지 사정에 정통한 전문가들의 분석에 따르면 삼성이 빠져나간 자리에 남은 것은 거대한 부채와 텅 빈 아파트 단지뿐입니다. 이 막대한 경제적 손실은 이제 그들이 감당해야 할 몫이 되었습니다. 이 영상은 신뢰를 저버린 국가가 어떤 처참한 대가를 치르는 마지막 경고입니다. 오늘 이 통찰을 얻지 못한다면 당신은 급변하는 세계 경제의 흐름 속에서 영원히 길을 잃게 될 것입니다. 공감하신다면 댓글로 숫자 1번을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도 클릭 부탁드립니다. 그럼 바로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우리는 시간을 거슬러 10여 년 전에 그 뜨거웠던 시작을 기억해야 합니다. 당시 그 나라는 1인당 국민소득이 1,000달러도 안 되는 아시아의 최빈국 중 하나였습니다. 거리에는 낡은 자전거들이 가득했고 굶주림과 빈곤의 그늘은 깊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는 젊은 노동력과 가난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뜨거운 열망이 있었습니다. 그때 삼성은 중국의 가파른 인건비 상승과 복잡한 규제를 피해 새로운 글로벌 생산 기지를 찾고 있었고 그들이 구원의 손길을 내밀었습니다. 당시 상황을 데이터로 뜯어보니 현지 최고위 관료들이 직접 한국으로 날아와 삼성 경영진 앞에서 거의 읍소하다시피 했습니다. 파격적인 세제 혜택은 물론이고 공장 부지도 거의 공짜로 줄 테니 제발 우리나라에 공장을 지어달라고 말입니다. 삼성은 그 간절함을 믿고 과감한 투자를 결정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돈을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한 국가의 운명을 바꾸는 거대한 실험이었습니다. 삼성은 단순히 공장만 지은 것이 아닙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발전된 스마트폰 제조 시스템을 통째로 이식했습니다. 그 나라의 산업 체질을 뿌리부터 완전히 바꿔놓은 것입니다. 당시 내부 전략 보고서에 따르면 삼성은 이곳을 전 세계 갤럭시 신화의 심장부로 만들겠다는 원대한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불과 1년 만에 대규모 스마트폰 공장이 완공되었고 양국의 상생 파트너십은 화려하게 막을 올렸습니다. 현지 청년들은 삼성 로고가 박힌 작업복을 입는 것을 가문의 영광으로 여겼고 그들의 성실함은 삼성의 최첨단 기술과 만나 폭발적인 시너지를 냈습니다. 하지만 이 달콤한 황금기가 그들의 눈을 멀게 할 줄은 그때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성공에 취한 정부의 마음 속에 서서히 오만함의 싹이 트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들은 삼성이 가져온 기술과 자본을 마치 자신들이 잘해서 얻은 당연한 결과물이라고 착각하기 시작했습니다. 도움을 권리로 착각하는 전형적인 배은망덕의 전조였습니다. 삼성이 황무지에 심은 스마트폰이라는 작은 씨앗이 거대한 숲이 되어갈 무렵 그들은 그 숲을 함께 가꿀 생각은 하지 않고 나무를 베어다 당장 자기들의 땔감으로 쓸 생각만 하고 있었던 겁니다. 현지 관료들은 한국의 기술력을 우습게 보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판만 깔아주면 삼성은 절대로 여기를 떠나지 못할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하지만 자본주의의 원리는 냉혹합니다. 신뢰가 깨지는 순간 자본은 빛의 속도로 이동합니다.
그들은 삼성이 제공한 수십만 개의 일자리와 매년 쏟아져 들어오는 막대한 달러를 자신들의 권력 유지 수단으로만 여겼습니다. 이 모든 것이 파국의 시작임을 그들만 몰랐습니다. 몇 년 뒤 삼성이 두 번째 거대 공장을 완공하면서 이곳은 명실상부한 전 세계 스마트폰의 메카가 되었습니다. 전 세계에서 팔리는 갤럭시 스마트폰의 절반이 여기서 생산된다는 경이로운 기록이 세워졌습니다. 삼성 한 곳이 들어오자 수백 개의 협력사와 글로벌 기업들이 줄지어 진출했습니다. 도로가 뚫리고 항만이 정비되었으며 공장이 들어선 지역들은 유령 마을에서 거대 도시로 탈바꿈했습니다. 삼성은 국가 전체 수출의 20%를 홀로 담당하며 이곳을 제조업 강국으로 견인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공장을 몇 개 짓는 차원을 넘어 국가의 기초 체력을 통째로 바꾼 거대한 삼성 생태계의 구축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풍요 속에서 내부의 이상한 기류가 감지되기 시작했습니다. 내부 소식통을 통해 들려오는 정보들은 소름이 돋을 정도였습니다. 경제가 좀 살만해지자 관료들 사이에서 이제 삼성 없이도 우리끼리 잘 살 수 있다, 삼성이 우리를 착취해서 돈을 벌어간다 라는 황당한 소리가 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그들은 삼성 덕분에 지어진 도로와 항만을 보며 이것은 원래 우리의 것이었다고 착각하기 시작했습니다. 호의를 의무로 여기는 전형적인 포퓰리즘의 늪에 빠진 겁니다. 당시 관료들의 비밀 회의록 내용을 정밀하게 분석해보면 한 고위 관료는 떨리는 목소리로 이렇게 호통을 쳤다고 합니다. 왜 우리가 한국 기업에게 이렇게 많은 세금을 깎아줘야 하냐? 이제는 우리가 주도권을 잡아야 한다 라고 말입니다. 그의 눈에는 이미 파트너에 대한 신뢰는 사라지고 오직 탐욕만이 가득했습니다. 삼성이 깔아놓은 거대한 생태계가 마치 자신들의 소유인 양 행동하기 시작한 이 시점이 바로 몰락의 씨앗이 되었습니다. 더 무서운 것은 이들의 오만함이 그동안 쌓아온 국제적 신용마저 깎아먹기 시작했다는 사실입니다. 한때 박수치며 환영했던 외국인 기업들을 이제는 언제든 털어먹을 수 있는 먹잇감으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데이터를 뜯어보니 이 시기부터 정부는 각종 규제를 신설하며 기업들의 숨통을 죄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대중들은 여전히 이곳이 무한히 성장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화려한 마철루 뒤에서 국가의 미래는 이미 썩어 들어가고 있었는데 말이죠. 이곳의 성장은 자생적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삼성이라는 거대한 엔진이 돌려준 가짜 동력이었습니다. 엔진이 멈추면 배는 가라앉습니다. 현지 정부는 엔진 오일을 갈아주기는커녕 엔진 자체를 뜯어내 자신들의 것으로 만들려고 했습니다. 그들의 무식한 탐욕이 황금알을 낳는 거위의 배를 가르기 시작한 겁니다. 똑똑히 들으셔야 합니다. 이건 절대로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어느 순간부터 내부의 오만함은 반기업 정서라는 무서운 독버섯으로 피어올랐습니다. 관영 언론들은 약속이라도 한 듯 일제히 삼성의 노동 환경을 비판하는 자극적인 기사를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노동력 착취라는 프레임을 씌워 기업 이미지를 훼손하고 거리에서는 밑도 끝도 없는 임금 인상과 핵심 기술 이전을 요구하는 시위가 벌어졌습니다. 정부는 이 사태를 진정시키기는커녕 오히려 정치적으로 이용하며 방관했습니다. 데이터를 분석해보니 이 시기 국가 대외 신인도 지표는 급격히 하락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전혀 상관없다는 태도였습니다. 이미 삼성이 수십조 원을 들여 깔아놓은 최첨단 설비가 있으니 절대 우리를 떠나지 못할 것이라고 오판했기 때문입니다. 현지 상황을 목격한 전문가들의 분석에 따르면 당시 분위기는 정말 처참했습니다. 삼성 공장 앞에서 시위대가 한국 기업의 상징을 훼손하고 입에 담지 못할 비하 발언을 퍼붓는데도 옆에 서 있던 현지 공안들은 미소 지으며 지켜보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것이 지난 10년 넘게 자신들을 제조업 강국으로 만들어준 동반자에게 할 짓입니까? 정부는 삼성을 향해 더 무리한 요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이만큼 키워줬으니 이제는 더 많은 세금을 내고 너희가 가진 차세대 핵심 기술을 우리 로컬 기업들에게 무상으로 나눠줘야 한다라는 식의 압박이었습니다. 이것은 전형적인 공산주의 국가의 민낯이 드러난 순간이었습니다. 기업을 함께 성장할 파트너가 아니라 언제든 털어먹을 수 있는 곳간으로 본 것입니다. 당시의 정황을 보면 글로벌 자본가들은 이러한 행보에 경악하며 자금을 회수할 타이밍을 노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여전히 장밋빛 환상에 빠져 있었습니다. 자신들이 가진 지리적 요충지로서의 가치가 영원할 것이라고 믿었던 겁니다. 벼랑 끝으로 한 걸음씩 걸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모른 채 말입니다. 삼성 내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당시 경영진은 이 보고를 받고 한참 동안 무거운 침묵을 지켰다고 합니다.
그 침묵은 포기가 아니라 새로운 생존을 위한 결단이었습니다. 그의 눈동자는 차갑게 분나고 있었고 그 결단은 머지않아 국가 전체를 흔들게 됩니다. 무너진 신뢰 위에 세워진 마천루는 결국 모래성일 뿐입니다. 이제 그 모래성이 파도에 씻겨 내려가고 있습니다. 마침내 정부는 넘지 말아야 할 선을 과감하게 넘는 결정을 내립니다. 10년간 법인세 감면 혜택을 일방적으로 파기한 겁니다. 글로벌 최저한세 도입을 명분으로 내세웠지만 사실상 삼성의 주머니를 털겠다는 노골적인 선언이었습니다. 약속했던 세율을 갑자기 3배나 올리겠다고 통보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전 협의도 없는 환경 규제를 강화하고 최저임금을 하룻밤 사이에 20%나 올리라고 명령했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계약 위반이자 신뢰의 완전한 붕괴였습니다. 삼성은 15년간 쌓아온 신뢰와 현지에서 함께 땀 흘린 직원들을 생각해 초기에는 이 무리한 요구들을 묵묵히 수용하며 인내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삼성의 인내를 약함으로 오해했습니다. 당시 삼성 경영진의 분위기를 분석해보니 상황은 매우 심각했습니다. 한 핵심 관계자는 분노가 섞인 목소리로 이곳은 더 이상 비즈니스를 정상적으로 할 수 있는 나라가 아니다. 그들은 파트너가 아니라 우리를 약탈하려는 강도처럼 행동하고 있다 라고 내뱉었다고 합니다. 삼성은 수조 원의 추가 비용을 감당하면서도 국가 경제를 지탱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정부의 욕심은 끝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삼성이 이곳에 투자한 조 단위의 설비들 때문에 절대 떠날 수 없다는 약점을 잡았다고 확신하며 매일같이 행정 규제라는 칼날을 휘둘렀습니다. 공장 전력을 예고 없이 차단해서 수천억 원의 생산 손실을 입히고 공장에 꼭 필요한 부품들의 통관 절차를 고의로 지연시키며 삼성을 옥죄었습니다. 당시 생산 데이터를 확인해보니 삼성의 현지 공장 가동률은 급격히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오히려 의기양양했습니다. 삼성을 완벽하게 길들였다고 생각한 것이죠. 신뢰라는 가장 귀중한 자본이 바닥나고 있었지만 그들은 그 무서움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자본주의 시장 경제에서 신뢰를 잃은 국가가 어떤 대가를 치르게 되는지 그들은 오직 오만한 시각으로만 세상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삼성은 이제 조용히 하지만 아주 치밀하게 탈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스스로 자초한 비극의 시작이었습니다. 국가의 신용이 무너지면 화폐 가치는 휴지 조각이 됩니다. 삼성이 떠나고 외화가 마르기 시작하면 그 나라 돈으로 된 자산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지금 당장 정신을 차리셔야 합니다. 정부의 괴롭힘은 이제 단순한 규제를 넘어 정점에 달했습니다. 아무런 명분도 없는 대규모 세무조사를 무려 3개월간 강행하며 삼성의 회계 장부를 낱낱이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세금 확인이 아니었습니다. 기업의 핵심 기밀과 영업 노하우를 어떻게든 캐내려는 노골적인 시도였습니다. 당시 현지 관계자들의 말에 따르면 세무 공무원들이 공장에 들이닥쳐 직원들의 개인 컴퓨터까지 뒤지며 공포 분위기를 조성했다고 합니다. 업무와 상관없는 개인 대화 내용까지 털어보며 꼬투리를 잡으려 애썼다고 하더군요. 그들은 마치 점령군처럼 당당했고 무례했습니다. 급기야 정부는 마침내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차세대 반도체 핵심 기술을 무상으로 이전하라는 상식 밖의 협박성 공문을 삼성 측에 보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어지십니까? 수십 년간 수조 원을 투자해 개발한 국가적 보물을 공짜로 내놓으라는 겁니다. 이것은 기업의 생명줄을 내놓으라는 노골적인 강도질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삼성이 이를 단칼에 거절하자 정부는 치졸한 보복을 시작했습니다. 잦은 정전과 인허가 보류는 일상이 되었고 공장 가동에 필수적인 부품들의 통관을 고의로 지연시켰습니다. 데이터를 뜯어보니 이 시기 삼성의 손실은 하루에만 수백억 원에 달했습니다. 더욱 과관인 것은 정부가 거리에 반한 시위를 조직적으로 묵인하며 삼성 직원들을 위협했다는 사실입니다. 삼성이 현대화를 이끌고 수백 명을 먹여 살렸지만 그 대가는 배신과 협박뿐이었습니다. 관료들은 당장 자기 주머니를 채울 생각만 했지 국가의 미래는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기업에게 신뢰는 목숨과 같습니다. 그 목숨줄을 그들이 직접 끊어버린 겁니다. 삼성은 이제 더 이상 참을 이유가 없었습니다. 고요한 분노가 삼성 수뇌부를 감싸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들의 탈출은 돌이킬 수 없는 흐름이 되었습니다. 자신들이 파놓은 함정에 스스로 빠지고 있었습니다. 이 나라는 지난 10년간의 성장이 오로지 자신들의 능력이라고 착각했습니다. 하지만 삼성이 깔아놓은 전기와 도로, 그리고 통신망이 없었다면 그들은 여전히 자전거를 타고 다녔을 겁니다.
은혜를 원수로 갚는 자들의 말로는 항상 비참합니다. 삼성 서초 사옥 집무실에서는 무거운 침묵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삼성 경영진은 긴급 급비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최고 경영자는 결단했습니다. 신뢰할 수 없는 파트너와는 단 1초도 함께할 수 없다. 단기적으로 수조 원의 손실을 보더라도 미래를 위해 결별해야 한다라고 말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호했습니다. 정부는 이때까지만 해도 삼성이 큰 소리만 치는 줄 알고 비웃었습니다. 설마 그 거대한 공장들을 다 버리고 가겠어 하며 말이죠. 하지만 삼성의 움직임은 번개처럼 전격적이었습니다. 이재용 회장은 곧바로 인도의 뉴델리로 날아가 모디 총리와 독대했습니다. 인도 정부는 삼성의 고민을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공항에서부터 레드카펫을 깔고 삼성에게 제안했습니다. 그동안 겪은 모든 고통을 우리가 해결해 주겠다라고 말입니다. 인도는 차원이 다른 파격적인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100억 달러 규모의 현금 보조금과 10년간 법인세 5%라는 믿기 힘든 혜택을 법으로 보장했습니다. 전력 인프라를 우선적으로 배정하고 거대 공장을 지을 토지를 무상으로 제공했습니다. 무엇보다 인도는 약속을 지키겠다는 국가적 담보를 내걸었습니다. 입수한 내부 정보에 따르면 인도 총리는 삼성 공장 부지에 직접 헬기를 타고 내려와 회장의 손을 잡으며 우리 인도는 삼성의 영원한 동반자가 될 것이다 라고 맹세했다고 합니다. 그의 눈빛은 진심으로 가득했고 삼성은 그 손을 잡았습니다. 오만함에 빠져 배신을 일삼을 때 인도는 삼성이라는 황금 거위를 맞이할 준비를 완벽하게 마친 것입니다. 삼성의 이 결단은 전 세계 경제 지도를 바꾸는 거대한 신호탄이 되었습니다. 자본은 안전한 곳을 찾아 흐르기 마련입니다. 이제 이곳에 남아있던 삼성의 영혼은 인도로 옮겨가기 시작했습니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전 세계 투자자들은 비명을 질렀습니다. 자본은 이미 대탈주를 시작했으니까요. 삼성이 선택한 길은 항상 부의 정석이었습니다. 삼성이 인도를 선택했다는 것은 향후 10년의 부가 인도로 흐를 것이라는 예언과도 같습니다. 배신자를 버리고 새로운 파트너를 찾는 삼성의 기민함을 보십시오. 이것이 바로 생존의 법칙입니다.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삼성의 발자국을 따라가십시오. 그것이 당신의 재산을 지키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제조업의 중심축이 급격히 이동했습니다. 현지에 있던 삼성의 최첨단 스마트폰 생산 라인들이 하나둘씩 뜯겨나가 인도의 노이다 지역으로 옮겨졌습니다. 인도 정부는 자신들의 약속을 철저히 지켰습니다. 건설 시작 불과 1년 만에 노이다의 세계 최대 규모의 스마트폰 공장이 가동을 시작했습니다. 14억 인구라는 거대한 내수 시장을 품은 삼성은 인도에서 생산해 바로 판매하며 물류비를 획기적으로 절감했습니다. 판매량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고 삼성의 이익은 과거보다 오히려 더 높아졌습니다. 인도 청년들은 삼성 로고가 박힌 작업복을 입기 위해 수만 명이 줄을 섰고 삼성은 그들에게 최첨단 기술과 자본가의 시스템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인도는 제2의 삼성 신화를 써내려가며 새로운 제조업 강국으로 우뚝 섰습니다. 데이터를 정밀하게 분석해보니 삼성의 인도 이전은 신의 한 수였습니다. 불확실한 리스크를 완벽하게 제거하고 인도의 무한한 잠재력을 폭발시킨 결정이었으니까요. 반면 예전 파트너는 여전히 삼성이 다시 돌아올 것이라는 망상에 빠져 있었습니다. 공장이 비어가고 협력사들이 짐을 싸는 것을 보면서도 설마 우리를 완전히 버리겠어 하며 현실을 부정했습니다. 관료들은 삼성 관계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협상을 다시 하자고 했지만 돌아온 것은 차가운 수신 거부뿐이었습니다. 자본은 차갑습니다. 안정성과 신뢰가 없는 곳에 머무를 자본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삼성이 떠난 자리에는 이제 먼지만 가득했고 한때 화려했던 공업단지들은 거대한 고철 덩어리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인도가 축제를 벌일 때 그들은 침몰하는 배 위에서 서로를 탓하며 싸우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신뢰를 저버린 자들이 마주하게 될 냉혹한 현실입니다. 현지의 거리는 이제 활기를 잃었고 곳곳에서 탄식 소리만이 가득했습니다. 투자는 숫자로 하는 겁니다. 삼성이 떠난 곳엔 더 이상 미래가 없습니다. 고철 덩어리가 된 공장 부지 위에 당신의 꿈을 세우지 마십시오. 부의 흐름은 이미 인도로 넘어갔습니다. 당신의 통장은 지금 피를 흘리고 있습니다. 삼성이 완전히 떠난 지금 현지의 현실은 참혹함 그 자체입니다. 1,200개의 협력사들이 도미노처럼 줄지어 철수하자 공장이 있던 도시는 부동산 가격이 반토막 나고 상권이 완전히 붕괴된 유령 도시로 전락했습니다. 밤마다 화려하게 빛나던 거리는
이제 적막과 어둠만 가득합니다. 전체 수출의 20%가 하룻밤 사이에 사라지자 현지 통화 가치는 휴지 조각이 되었습니다. 외환 보유고는 바닥을 드러냈고 금융 시스템은 연쇄 부도 위기에 처했습니다. 경제 성장률은 바닥으로 추락하며 국가 부도 위기설이 매일같이 전 세계 경제 뉴스를 도배하고 있습니다. 현지 취재팀의 데이터에 따르면 상황은 비극적이었습니다. 삼성 공장에서 일하며 중산층의 꿈을 꾸던 청년들은 이제 다시 논밭으로 돌아가거나 밥을 굶고 있다고 합니다. 현지 언론의 인터뷰에 응한 한 청년은 눈물을 흘리며 삼성이 우리나라를 떠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이제 우리 가족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라고 말하더군요. 그의 절망적인 목소리는 국가 전체의 비명이었습니다. 총리는 뒤늦게 한국으로 긴급 전화를 걸어 삼성을 다시 모셔오라고 울분을 토하며 부하들을 질책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입니다. 한 번 무너진 신뢰는 수백조 원을 갖다 바쳐도 회복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최고 경영진은 더 이상 관료들의 전화를 받지 않습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다른 글로벌 기업들입니다. 애플과 인텔마저 정부의 배신과 오만함을 보고 투자를 전면 철회하고 인도로 발길을 돌렸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기회의 문을 닫고 빈곤의 늪으로 자진해서 걸어 들어갔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한 기업이 떠난 사건이 아니라 국가적 자살 행위였습니다. 신뢰를 잃은 대가는 이토록 잔인하고 처절합니다. 현지의 은행들은 이제 예금 인출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투자한 자산을 현금화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상황이 오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국가 부도의 초기 증상입니다. 삼성이 빠져나간 구멍을 메울 수 있는 자본은 전 세계 어디에도 없습니다. 한때 동남아의 용이라고 불리던 그 기상은 이제 조롱거리가 되었습니다. 지금 당장 당신의 포트폴리오를 뜯어보고 현지 자산 비중을 0%로 만드십시오. 그것만이 당신의 남은 인생을 지키는 유일한 선택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비극적인 몰락은 우리에게 냉혹한 국제 비즈니스 생태계에 교훈을 줍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신뢰가 모든 비즈니스의 근간이라는 점입니다. 글로벌 기업은 감정이나 의리가 아닌 냉정한 이익과 안정성을 따릅니다. 상대의 호의를 권리로 착각한 오만함과 단기적 인기에 영합한 포퓰리즘은 결국 국가 경제의 몰락이라는 참혹한 결과를 낳았습니다. 이것은 모든 국가와 기업에게 뼈아픈 반면교사가 되어야 합니다. 대한민국 역시 이 교훈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명분 없는 압박과 약속 파기는 결국 자신의 목을 조르는 칼날이 되어 돌아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자산은 안전합니까? 혹시 신뢰가 무너진 곳에 당신의 소중한 노후 자금을 맡기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지금 당장 당신의 포트폴리오를 점검하십시오. 거시 경제의 흐름을 읽지 못하고 남들의 추천이나 감정에 휩쓸리는 투자는 결국 처참하게 파멸하게 됩니다. 오늘 이 긴 이야기가 여러분의 가슴을 뜨겁게 만들었습니까? 이곳의 몰락을 보며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명확합니다. 자본주의는 냉정하고 신뢰는 곧 돈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부터 당장 실천할 여러분만의 경제적 다짐을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이번 사태를 보며 느낀 점이나 앞으로 어떤 투자의 원칙을 지킬 것인지 구체적으로 적어주세요. 기록은 기억을 이깁니다. 여러분의 다짐이 당신의 소중한 자산을 지키는 강력한 방패가 될 것입니다. 머릿속의 생각은 금방 휘발되지만 직접 남긴 댓글은 당신의 인생을 바꾸는 첫걸음이 됩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 험난한 경제 위기 속에서 인생 역전의 홈런을 치는 그날까지 끝까지 곁에서 돕는 가장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긴 시간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반드시 살아남아 승리하십시오.